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 통의 고유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란 공기의 파동을 통해 사람의 고막에 전달된 물체의 진동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의 특징부터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사이언스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리들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집. 매일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아기. 그때 비닐봉지 소리를 들려주자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기가 울음을 멈춘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비닐봉지를 이렇게 구기면은 구기는 단면이 제각각이라서 슥슥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엄마가 나를 어루만져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적막감, 외로움에서 탈피될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가는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조용할 줄 알았던 도서관에 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더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안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들려서 집중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이 도서관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 학교만에 뭐 특이한 게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저희는 저희 학교만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백색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중화기가 되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서관 천장마다 설치된 백색 소음 스피커였는데요. 일정한 소리를 통해 집중에 방해되는 소음을 듣지 못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바람 소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청량감을 느낀다, 또는 이제 공기가 좀 맑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효과가 좋아서 오히려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색 소음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페에서 웅성웅성 대거나 열람실에서 약간 슥 하는 이런 소리들은 백색 소음 중에서도 공부나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는 있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과 어울려서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막감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백색 소음. 정말 집중력에 효과가 있는지 뇌파 연구소를 찾았는데요. 소음이 없을 경우의 뇌파와 백색 소음에 노출 시의 뇌파 변화를 측정, 함께 비교해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백색 소리를 들을 때 집중력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요? 백색 소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보시면 14에서 15 내외 정도로 정상 범위지만 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는 세타파가 이제 8에서 9 내외로 굉장히 주의 집중도가 좋아진 상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 주의 집중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적절한 각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주의 집중도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각성도를 높여줌으로써 주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에어컨 소리부터 빗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등 이런 소리들이 모두 백색 소음, 즉 백색 소리에 해당하는데요. 심신에 안정을 주는 백색 소리는 어린아이 또는 정신과 환자의 심리 치료에는 물론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이나 직장인들의 피로 회복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소리의 세계는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접하고 또 우리가 내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의 마음과 심리를 탐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심리 분석 의뢰인 김민소 주부입니다. 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평범한 가정집의 풍경인데요. 아직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5살 둘째 딸과 9살 첫째 딸. 그리고 얼마 전 갓 태어난 막내 딸까지 딸 부잣집 엄마. 그녀에게 고민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큰아이하고 좀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가 작은데 자꾸 안으려고 해서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다툼이 되더라고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큰아이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의뢰하게 됐어요. 평소 막내 동생을 끔찍하게 여기는 첫째 딸 채원이. 예뻐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갓난아기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 보호하려는 의젓한 큰언니인데요. 동생을 달래주려 안아보지만 엄마가 보기엔 불안불안. 야, 위험해! 위험해. 그거 안으면 안 돼. 응? 안으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애기 달라고 주라고. 나중에 해, 나중에 크면. 싫어. 왜? 나중에 안 와. 싫다고. 급기야 동생을 엄마 몰래 안아버린 첫째 딸. 태연아, 이렇게 하면 애기 다친단 말이야, 알았지? 응? 조금 더 크면 하자. 응? 알았어? 삐졌어? 삐지지 마. 엄마 말이 서운했는지 단단히 토라져버린 채원이. 채원이도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꽤 스트레스를 받는 듯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지 말라 해서요. 아기를 안을 때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서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심리 분석 개시. 소리공학 박사에게 엄마와 아이의 일상을 보여줬는데요. 아주 재밌네요. 제가 소리만 뽑아가지고 이 감정의 상태를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부분만 편집해 감정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애기 달라고. 성대 톤이에요, 이게. 달라고, 주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게 자기의 기본이 한 200Hz쯤 되는데, 500Hz까지, 주라고, 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기본 톤을 변화하는 걸 보면은, 말에 메시지를 안 보내더라도 성대를 떨어가지고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의 표출이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톤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싫다고. 아이의 한숨도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제 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아는데 이쁘니까 자꾸 안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이제 애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지 말아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한숨을 쉬는 목소리 톤에 어떤 심리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위험해. 예,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봐요. 에이 하면서 이렇게 다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다운시켜 버리면 포기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내부에서는 이 내피를 스치는 목 내부를 스치는 이런 그 바람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소리의 다양한 역할과 특징,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통한 심리 분석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방송 보시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소리를 오늘부터 하나씩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소리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